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8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설 연휴가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처음으로 맞는 설 명절이라 시민들이 마트와 시장으로 몰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역대 최고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차례상 물가가 부담입니다. 김도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하 6도의 강추위에도 전통시장이 인파로 북적입니다. 싱싱한 생선과 과일, 나물까지 갖가지 물품을 파는 풍물시장은 민족 대명절 설을 앞둔 대목장이라 모처럼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평소보다 사람들이 그래도 확실히 설 명절이라서 그런지 더 많아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예전 같지 않은 가격에 선뜻 지갑을 열지 못합니다. 한국물가정보에서 조사한 4인 가족 차례상 비용도 역대 최고치.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 25만 4천 원이 들고 대형마트에서는 35만 9천 원이 나옵니다. 전통시장에서 제수용품을 구매하면 대형마트보다는 저렴하지만 소비자 부담이 늘어난 건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보다 전통시장은 4.1%, 대형마트는 2.1%가 올랐습니다.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장을 보기 위해 전통시장에서 발품을 팔아보지만 장바구니를 채우는 손길엔 망설임이 묻어납니다. 회 같은 것도 10,000원씩 팔던 게 15,000원. 그러니까 뭐든지 다 배가 오른 것 같아요. 설 물가 안정에 나선 지자체들은 지역 상품권 발행과 한도를 확대하거나 불공정 상거래 행위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설 성수품에 대한 물가 동향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한편 농산물 직거래와 특판 행사를 확대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번째로 맞이한 민족 최대 명절인 설. 기대감만큼 커진 가계 지출 부담에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난로 등의 화기를 쓰는 겨울철이면 골목마다 점포가 밀집해 있는 전통시장은 화재를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소방서에서 시장 상인들에게 점포마다 화재의 취약한 부분을 알려주는 화재 예방 컨설팅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진단 이후에 어떻게 시설들을 보완할지가 관건입니다. 이병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9년 초 벌어진 화재로 불과 30분 만에 10개의 점포가 타버렸던 전통시장. 화재로부터 벌써 4년이 흘렀는데 화재 위험으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워졌을까? 소방서 화재조사관의 눈에는 아닙니다. 비치는 돼 있지만 포장도 뜯지 않은 소화기가 그대로 있고 화재가 발생되면 이걸 사용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감춰놓으시면 안 되고 잘 보이는 데다 놔두세요. 추운 날씨 때문에 켜놓은 전열기구는 아슬아슬해 보입니다. 전열기구 앞에는 이렇게 좀 비닐이나 이런 거 있으면은 불이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앞에는 꼭 좀 거리를 두고서. 당장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확인하면 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도 합니다. 저는 이쪽에 계량기까지 지금 물이 흘러 들어가거든요. 여기 활동돼 보니까 불났다니고. 물 떨어지는 건 그러면 지붕을 수리를 해야 되는 거네. 하든지 계량기를 좀 올리든지 뭐. 원주소방서가 화재 원인을 조사하는 전현직 화재조사관, 전기안전공사 등과 함께 전통시장 화재 예방 컨설팅에 나섰습니다. 일단은 시범적으로 도래미 시장과 풍물시장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1차적으로 컨설팅을 받았더라도 중요한 건 사후 관리입니다. 이곳은 전통시장이면서 각자 소유권이 있는 개인 소유 점포이기 때문에 관리 책임도 상인회와 상인들에게 있습니다. 관련 법령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에 나서는 게 최선입니다. 호응이 좋으면 점차적으로 원주시에 있는 7개 시장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일단 화재 전문가들의 진단과 조언을 받을 길은 열렸습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화재 위험을 줄이려면 시설 보완에 대한 관계자들의 동의와 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경찰차를 들이받으면서 질주한 트럭 운전기사가 경찰에 결국 붙잡혔습니다.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트럭 안에서 공업용 본드를 발견했습니다. 이송미 기자입니다. 화물차 한 대와 경찰차 2대가 추격전을 벌입니다. 화물차는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SUV 차량을 아슬아슬하게 피해 달아납니다.
경찰차가 비상등을 켜고 그 뒤를 쫓습니다. 그제 밤 9시 40분쯤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 운전자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음주운전 신고를 받은 경찰이 차를 세울 것을 요구했지만 화물차 운전자는 1km를 더 도망쳤고 경찰차를 들이받고서야 멈춰섰습니다. 화물차가 들이받은 차량입니다.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옆면은 모두 찌그러졌고 사이드미러도 부서졌습니다. 사고 화물 차량 안에서는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톨루엔 성분이 담긴 공업용 본드가 발견됐습니다. 창문 안 누르고 도망간 거죠. 무슨 얘기한 것도 없고 음주 냄새가 되게 많이 났어요. 경찰은 간판 제작업체에서 일하는 40대 운전자를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과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입건하고 환각물질을 의도적으로 흡입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강원도와 강릉시 그리고 춘천시가 도로와 하천 공사를 하면서 사업 구간에 있는 국공유지를 토지관리기관과 아무런 협의 없이 무단으로 훼손하고 사용해 행정안전부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지금까지 관행처럼 벌어져 온 일인데 이들 기관들은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김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릉시 이밤공단에서 남항진 방면을 잇는 도로 확장 공사가 지난달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공사 과정에서 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소유한 토지 5필지 2,362제곱미터를 4개월간 협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내년까지 시행되는 강릉 연곡천 정비 사업에선 중앙정부 소유의 토지 50필지 28,515제곱미터를 10개월간 무단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강릉시가 도로의 확장이나 개설 공사, 하천 정비 사업을 하면서 토지관리청과 협의 없이 진행한 경우는 지난 2018년 이후 22개 사업에 달합니다. 필지는 256필지, 면적은 11만 7,583제곱미터로 무단 사용 기간은 짧게는 4개월에서 길게는 5년 3개월에 이르고 결국 지난해 행정안전부 기관 감사에 적발돼 기관 경고와 시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원도 역시 7개 공사를 하면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국방부, 산림청, 교육부 등이 소유한 346필지 15만 5,452제곱미터, 춘천시도 33개 공사 1,491필지 34만 881제곱미터를 무단 사용했다 적발됐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제 기존부터 써오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관행적으로 좋은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도 지역이 됐으니까 해당 소관청과 협의를 해서 강릉시는 앞으로 각종 사업을 할 때 사유지는 물론 국공유지도 소유 기관과 잘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강릉시 기관 권고에 대해서는 충분히 파악하고 있고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우리 관계 공무원들과 재발 방지 약속을 드립니다. 행정안전부는 강릉시 외에도 강원도에 기관 경고와 시정을 내렸고 춘천시는 기관 경고와 담당 공무원 3명에 대한 훈계 처분을 각각 내렸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오는 6월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이 미래산업국제도시로 확정됐습니다. 강원도는 한림대에서 강원특별법 입법과제 도민설명회를 갖고 새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강원도는 당초 신경제 국제 중심 도시로 비전을 세웠지만 추상적이라는 비판이 일자 비전을 바꿨습니다. 강원도는 비전에 제시된 미래 산업은 반도체, 수소 산업, 바이오 산업, 빅데이터 산업 등을 다 아우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4대 핵심 규제, 전략산업, 지역개발, 행정재정, 교육 등 특례를 부여받거나 권한을 이양받기 위한 181개 조문을 설명하고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나온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마련한 뒤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강원도 인구가 전년보다 2,000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도 인구는 153만 6천 명으로 전년보다 1,994명이 줄어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강원도 전입 인구는 전출 인구보다 7,000명 많았지만 사망 인구가 15,000명으로 출생 인구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또 65살 이상 고령 인구도 전년보다 2만 명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최근 3년 동안 얼음판 안전사고가 486건 발생했습니다. 강원소방에 따르면 2020년 이후 3년 동안 얼음판 안전사고는 매해 100건에서 200건씩 발생해 모두 486건을 기록했습니다. 발생 건수는 춘천과 원주가 68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릉이 63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 주말 내린 눈이 얼면서 도로가 미끄러운 만큼 차량 운전과 보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원도는 설 명절을 맞아 귀성, 성묘 등으로 이동이 늘어나 가축 전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지자 방역 관리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설 명절 전후 철새 도래지와 대규모 산란계 농가, 돼지 농장, 도축장 등 축산 시설을 대상으로 일제 소독을 실시합니다. 또 명절 동안에도 시군의 거점 소독 시설 19곳과 통제 초소 8곳, 농장 초소 37곳, 철새 도래지 초소 2곳을 운영합니다. 지난해와 올해 강원도 축산농장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13건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1건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올해 중소기업 지원자금 전략지원 부문 한도를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는 중소기업 지원자금 현황 및 평가 보고서에서 지난해 830개 업체에 874억 원을 지원했는데 중소기업들이 시중은행 대출금리를 연간 20억 원 아낀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일반 지원을 축소하고 연구개발 우수기업이나 강원도 주력산업 선정기업 등 전략지원 부문 한도를 상향할 예정입니다. 육동한 춘천시장이 인구 30만 특례시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육 시장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면적이 1,000제곱킬로미터가 넘는 춘천의 경우 인구 30만 명이 되면 도내에서 유일하게 50만 대도시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며 내년까지 인구 30만 명을 달성하도록 매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례시가 되면 교부금이 증가하고 보건소와 경찰서도 추가 설치가 가능해지는 등 50만 대도시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인구 30만 명을 넘어도 2년 이상을 유지해야 해 특례시 지정은 빨라야 2027년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춘천시 마을버스 개편 시행일이 3월 22일로 잠정 결정됐습니다. 마을버스 노선이 개편되면 중앙시장 진입 횟수가 383회로 145회나 늘어나고 중앙로 이동을 위해 거점 환승센터에서 시내버스로 갈아타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와 함께 읍면 거주 학생을 위한 등하교 시간을 반영하고 마을 내 정류장을 새로 설치하는 등 시민 건의 사항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440년 전통 합동 도배 행사가 3년 만에 재개됩니다. 강릉시는 위촌리 도배례가 설 다음 날인 23일
위촌리 전통문화 전승회관에서 마을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년 만에 다시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1577년 마을 주민들이 대동계를 조직한 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강릉 위촌리 도배식은 설 다음 날 주민들이 도포와 두루마기, 갓 등 전통 의복을 차려입고 촌장 등 마을 어른들께 합동으로 세배를 드리는 행사입니다. 강릉과 동해, 묵호, 포항과 울진, 후포 등 4개 항로, 5척의 연안 여객선으로 울릉도를 방문한 여행객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해 울릉도를 방문한 여행객 수가 98만 7천여 명이라며 한 해 전 61만 4천여 명보다 60.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독도를 방문 간 여행객은 27만 8천여 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는데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조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춘천시가 옛 근화동 사무소와 소양 2교 간 2.3km 구간을 6차선으로 확장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현재 4차선인 이 구간은 민선 7기 당시 인도폭을 확장하고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기로 했었지만 민선 8기 들어 6차선으로 넓혀 교통체증을 해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이어졌습니다. 춘천시는 올해 3월까지 도로 확장 공사 설계를 변경해 연말까지 소양로 6차선 확장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횡성의 특산물인 안흥찐빵을 테마로 한 전시 체험 공간인 안흥찐빵 모락모락 마을이 겨울방학 시즌을 맞아 특별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다음 달 말까지 안흥찐빵 만들기, 디저트 만들기, 팥찜질팩 만들기 등 5가지 체험 프로그램 예약을 하는 관광객에게 요금의 30%를 할인해주고 2,000원은 관광상품권으로 돌려줍니다. 지난해 2월 문을 연 안흥찐빵 모락모락 마을은 1년 만에 유료 이용객 10,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이며 이번 설 연휴에도 문을 열지는 않습니다. 강원도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동계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3 윈터 코리아 페스티벌 데이를 내일 평창 용평 리조트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K-팝 축하 공연과 K-컬처 체험 이벤트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강원도는 또한 코로나19 이전 방한 관광 규모가 9위에 해당하는 말레이시아 관광객 유치를 위해 현지 여행업체 관계자 16명을 초청해 사전 답사 여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선 지역 초중학생 10명으로 이루어진 징검다리 스쿨 로봇팀이 세계적 로봇 대회에서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징검다리 스쿨 로봇팀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2-2023 퍼스트 레고 리그 코리아 대회 챌린지 부문 본선에 진출해 혁신 프로젝트 부문에서 뛰어난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징검다리 로봇팀은 신재생 에너지를 둘러싼 사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골바람 지붕발전소라는 소규모 풍력발전 솔루션을 제안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서만 가능하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이 지난 12일부터 전국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해졌습니다. 아울러 발급된 주민등록증의 방문 수령 기관도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또한 오는 2월 1일부터는 정부 24를 이용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철원군은 지문 등록기관으로 지정한 읍면동 주민센터를 6개월 이내 직접 방문해서 지문을 등록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